안녕하세요, 놀사원입니다. 음, 저번 라이브는 현지 인터넷 사정 때문에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라이브가 중간에 끊겼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인터넷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불안정하고, 어제, 엊그제부터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확실히 뭐 인터넷 커넥션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음, 우선 차트가 큰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차트의 시황을 얘기했을 때 이제 하락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관점이 뭐였냐면 우선 지금 날봉을 보면 오늘 제가 커뮤에도 올렸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121선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면 높은 확률로 224일을 만날 확률이 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224일선쯤에서 한번 급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급반등이 안 나오고 그대로 한 번 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결과적으로는 청산이 났고, 여기가 좀 많이 아쉬운 자리긴 해요. 아니다. 여기가 아닌가? 어디니? 여기를 체크를 해보면, 어, 한 요 정도까지 제가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요 정도까지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청산이 나간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남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예외로 뒀던 사항이 이렇게 항상 나오는구나. 요거는 뭐 너무 뻔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겪는 일이고 한데 여전히 이게 참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앞전의 카운팅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좀 큰 차트로 보면 일단 봉우리 3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요 마지막 봉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요 마지막 봉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한 번 정도는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와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추세 라인을 긋고 빠지는 이제 그런 차트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차트가 안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추세를 조금 너무 방관했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에 매매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차트가 요 정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요 정도, 요 정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요걸 이제 눌림 이후에 상승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었죠. 요때 이제 요 파동에 대한 A 파동을 끝을 내고 여기가 A 파동이나 이제 뭐 ABC 아예 이제 여기 조정이 끝내는 파동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추세 파동이 하나 나왔는데 요게 좀 페이크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게 라이브를 좀 할 수 있는 기간이었으면 충분히 저 얘기도 멘션이 됐을 텐데 자 이렇게 A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B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카운팅상 여기가 AB고 여기가 이렇게 B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를 어떠한 그 매집의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 요 A 파동의 ABC 마무리까지 포함해서 B 파동을 계산을 하면 여기가 얼추 이제 조정의 그 폭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4시간 봉인데 여기 224일선을 못 넘고 빠지는 모습이죠. 저 때 좀 추세를 반관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좀 상승을 할 것처럼 보이면서 상승을 안 해준 요런 파동. 어, 요번에는 너무 좀 안일하게 차트를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요 날봉에서의 이평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대로 시행을 안 했죠. 대충 본 거죠, 대충. 요거만 봤어도 너무 뻔한 차트였기도 한데 이때 뭐에 쉬었는지 항상 요런 분위기가 나올 때는 그래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잠겼죠. 제가 어제 엊그제 또 감기를 또 심하게 앓아서 계속 콧물 나고 이랬던 게 알레르기가 아니라 좀 감기였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파동이 조정의 끝이냐 아니냐를 좀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아니냐면 일단 큰 추세를 보시면 우리가 계속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요 수급선을 이제 주봉이 깨버렸어요. 오늘 당장 이 꼬리가 말려 올라가서 이 21선 위에서 복마감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파동을 이제는 전체 조정으로 좀 봐야 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반등 나온 구간은 오늘 커뮤에도 낮에 이제 급하게 글을 올리긴 했지만 요 좀 중요한 지지대예요. 중요한 지지대.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을 한 자리인데 요 지지대를 깨는 순간은 이거는 무조건 전체 조정으로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전체 조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좀 기술적 반등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폭이 거의 뭐 4,000틱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표를 좀 시켜줘야 돼요. 날봉상은 지표가 이제 거의 바닥이죠. 바닥이고 이어지는 주봉의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 확인을 안 한 것도 참 정말 안일하게 차트를 본 것 같아요. 요번에는. 자, 어쨌든 지금 일단 주봉상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조정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매 스탠스는 이 녀석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와야지만 롱 스탠스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618 조정이긴 한데 이 녀석이 전체 조정이려고 한다면 저는 뭐 381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매매를 할 때 이걸 열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부터는 현물 접근이 조금 더 좋은 매매 시장일 것 같습니다. 현물 접근. 선물을 하기엔 틱이 너무 셀 거예요. 갭도 너무 크고 해가지고 현물 접근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비트를 사 모을 겁니다. 비트를 거의 뭐 매달 얼마씩 사 모을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19,000대까지.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로 봤을 때. 그래서 전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 이제부터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가 차트가 그냥 떨어지지만은 않겠죠. 일단은 주요 지지대에서 지지를 한번 해줬고, 보시면 지금 주봉상 224일선을 한번 밟은 형국이죠. 한번 밟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여기 보시면 수급선 21선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저기까지 가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미지수고 지금 또한 매매존이 아니에요. 매매존이 아닌 거는 조금 더 작은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제가 이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뒤면은 또 성장하는 만큼 또 더 보수적으로 변하죠. 자, 어쨌든 파동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이 녀석이 C파동이겠죠. 이 녀석이 C파동이라는 전제하에 이 전체의 파동을 여기까지 이제 A파동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찍는지는 글쎄요. 저는 왠지 이 구간이 전체에다 통틀어서 어떠한 매치 플러스 조정의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피봇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 비율이 나와 있죠. 근데 요 안에 나온 요 파동이 이게 카운팅이 되나? 제가 요 카운팅을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해서 저는 여쯤에서 포지션을 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를 굳이 카운팅을 하자면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한 파동 기준으로 이거 너무 급격하게 쏟아서 더 크게 봐야겠다. 제가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한 파동. 그러면은 요거 다음 파동이 이거는 한 2.618 나오겠는데 3.618?
2.618 이상 나오네. 아, 이건 진짜 좀 그랬다. 파동이. 요렇게 한 파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렇게 한 파동으로 보고, 여기 마지막 탈출 구간 줬고, 그러면 요렇게 한 파동 A, B, C, D, E. 여기는 요렇게 파동 카운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요게 한 파동. 요 기준으로 저는 이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 파동일 거고. 그러면 지금 요 구간에 이게 지금 카운팅이 5분으로 보면 파동이 있나? 아, 이건 파동도 없네요. 거의 패닉셀이 나온 거네.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면 마지막 ABC 그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를 보고 충분히 매매 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매매 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찐반은 아닐 거다. 얘가 찐반이라고 컨펌이 나려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뚫고 지지를 해야지 추가 상승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짧게는 저는 여기서 한 파동 더 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파동 더 뺄 거라고. 왜냐면 요거 자체의 조정이 너무 깊어요. 지금 요 추세 파동 하나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기엔 조정의 폭이 너무 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 두 파동에 대한 조정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두 파동 대비해서 조정 기간으로 본다면 최소한 지금 파동은 요 24,000대에서 한번 어디야?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일 수 있고, 음, 네. 만약에 요 파동이 조정이 요 두 개 파동에 한해서만 진행이 된다면, 요 두 개 파동에서 하나 진다면, 왜냐면 이미 지금 요것도 쌍봉 대가리예요, 님들. 쌍봉 대가리예요. 요 쌍봉 대가리 넥라인을 깨는 파동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바닥 잡기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 잡기를 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언더스탠드? 위험한 파동이고 그 자리가 24,200, 24,200 대충 기억을 하고 계시고 24,200이고 21,700 이 자리 아 이거 레인지가 너무 넓다. 이래서 제가 지금 선물 접근이 좀 힘들고 현물 접근이 쉽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 정도 안에서 조정을 끝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야지.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최후의 보루가 되겠네요. 이 자리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장기 시황으로는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장기 시황을 판단 분석을 하고 본다고 해도 사실 지금 실질적인 매매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매에 대한 분석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올라가면서 일정한 매물대를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매물대를 만들면서 올라가면 그나마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어떠한 좀 급반등 위주로 이제 차트가 전개가 된다면 얘는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이렇게 ABC 파동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게 A 파동이 되는 확률이 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B파의 위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속성상 A 파동 나오고 B파의 위치를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의 파동이 전개된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자, 근거는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그나마 이제 이 차트가 상승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요런 차트. 아, 요거 요렇게 또 보니까 또 너무 아쉽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차트였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차트였는데 너무 아쉽다. 음. 굳이 이거를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차트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띄려면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24,000원을 깨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여기서 나와줬던 거래량만큼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파동에서. 그러면 지금 요 바닥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는 A 파동 거래량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떠한 B 파동이 여기서 이제 없었던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 거래량이 이보다 더 훌륭하게 터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매집 구간을 갖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요. 요게 일단은 지금 현재 시나리오입니다. 제 시나리오.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에 대한 접근보다는 현물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요번에는 약간 좀, 번외적으로 도미 체크를 한번 할게요. 자, 보시면 도미도 지금 빠졌죠? 계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50%대 미만으로 이제 처음으로 빠졌어요. 이 상승 이후로. 그렇다면 이 도미가 약간 좀 뭐랄까, 지금 요 도미도 이제 카운팅을 해보면 거의 이제 마무리 파동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요 도미 자체에 대한 조정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도미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주겠죠. 조금 더 조정을 주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 알트 한번 쓱 봅시다. 제가 뭐 알트 뭐 매매를 하라 어쩌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알트장이 올 확률이 조금 더 커요. 지금 비트가 저렇게 빠졌으니까 비트 도미도 같이 빠졌잖아요. 약간 좀 알트가 먼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죠? 이거 뭐야? 솔라나? 어허. 솔라나가 그래 솔라나는 방어를 잘했네요. 빠진 거에 비해서. 갑자기 왜 알트 분석을 하고 있지? 그냥 재미로 분석하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알트들의 분위기도 좀 알아야 되니까. 솔라나는 좋네요. 얘는 아직 상승 추세가 안 깨졌네. 솔라나는 좋습니다. 진입 자리가. 에이다는 방어를 못했네. 에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폴리곤도 요대로는 안 되겠다. 나스닥도 한번 봐볼까, 오랜만에. 야,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했네요. 비트는 죽었는데. 여전히 디커플인 거 보니 곧 불장이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트의 전체적인 분석은 그래요. 이제 전체 조정의 시작에 진입해 있다. 그 전체 조정의 시작의 진입은 어떻게 보면 4시간 봉에서 이미 컨펌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때 뭐랄까 좀 뭔가 왜 여기서 그렇게 롱을 보고 롱에 취해 있었지? 이해할 수가 없네. 지금 차트를 보면 전혀 그렇게 볼 차트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 거래량이 나오기 이전의 차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차트를 보면 누구나 다 홀릴만 하죠. 자, 고점 거래량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제 바닥 거래량이 여기서 나와주고, 여기서 나와주고. 아, 여긴 고점 거래량이구나. 다시. 아, 이때부터 좀 예견됐나 보다. 내가 진짜 차트를 대충 봤네.
뭐에 홀렸었지?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랬나? 바닥 거래량 이후로는 계속 고점 거래량만 나왔죠. 아, 이건 좀 너무 뻔한 거에 당해서 좀 화가 난다. 너무 안일하게 차트를 본 게 너무 티가 나네요. 아, 이거는 진짜 이 차트쟁이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네, 요번에. 아, 열받아. 아, 요번에 진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이 차트를 봐도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 파동 하나에 취해가지고, 아, 너무 큰 그림을 방관했다. 아, 보통 요렇게 큰 그림에서 잘 안 놓치는데. 제가 한 1년 만에 요런 큰 차트를 한번 놓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터진 거래량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냥 고점 거래량이었는데 계속 물량이 던져지고 던져지고 있었던 건데.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진짜 아깝다. 한 지금 수익률이 한 300%대 찍고 있었는데 거의 한 두 달 동안 승률이 100%, 100%. 아이고. 뭐 또 다시 하면 되겠죠. 다시 하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아직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걸로 좀 위로를 합시다. 일단은 차트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시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 글에 써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찐반일까 아닐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찐반은 아니다. 찐반은 아니고 그냥 이평 반등일 뿐이다. 이평 반등일 걸 유념을 해야 되고 요 파동이 이제 조정을 끝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정이 너무 깊다. 이 한 파동 추세에 대한 조정이 너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파동은 전체 파동의 조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가 그나마 정말로 조정의 끝이다라고 보려면 최소한 23,000대까지는 내려와 줘야 여기서 이제 이평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평 반등을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떨어져야 돼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이평 반등이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체가 A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파가 올라가고 이제 어떠한 C파가 뭐 이렇게 뭐 5개 파동으로 내려온다든지 계속해서 카운팅의 마무리를 보면서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등에 대한 자리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반등할 건지를 예상을 해서 롱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차트를 보면서 바닥을 잡는 차트 형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대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로 현물 접근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만약에 나는 계속 선물을 해야겠다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매매존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 파동이 하루 정도 지나서, 아직 24시간 안 지났죠. 하루 정도 지나면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가 나왔던 어떠한 캔들의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 캔들의 안정화가 되는 그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 있죠. 여기 뭐 파동 가운데 마무리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뭐 5분에서 15분 봉사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되돌림에 BA, 그 다음에 BC가 나오는 이중 되돌림 보고, 어떠한 매매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포지션 진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단기 매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존을 좀 기다려라. 지금은 사실 매매를 하기엔 좀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 위험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도담대 사람들은 매매에 대한 기준이 다들 확실하게 잡혀 있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나오는 매매 기준을 볼 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형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 파동 간의 비율상 따졌을 때 조금 더 밸런스 있는 모습으로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좀 매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편집해서
공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